설마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LAFC 훈련장에서 포착됐다는 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에도 없던 시간 그라운드 주변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목격됐다는 전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오르내리자 현장은 곧바로 술렁였고 누군가는 짧은 영상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무엇 하나 확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먼저 다가가 짧은 포옹을 나눴다는 이야기만은 여러 경로에서 반복됐습니다. 그 순간 살라가 고개를 숙였다는 증언 주변 선수들이 말없이 멈춰섰다는 묘사까지 덧붙여지며 소문은 빠르게 증폭됐습니다. 사실인지 해석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장면 하나로 LA의 축구 대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정황들을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로 알려진 시각과 맞지 않는 방문 비공개로 유지되던 동선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던 날이었다는 설명이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라는 익명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지만 공식 확인은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시각 다른 위치에서 비슷한 묘사가 반복됐습니다. 유니폼은 아니었다, 스태프와 짧은 인사를 나눴다, 그라운드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조각난 단서들은 하나의 서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빠르게 퍼진 이유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살라의 이름도 컸지만 손흥민의 반응이 더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로 알려진 그가 먼저 다가갔다는 설정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포옹이 인사였는지 환영이었는지 혹은 오랜 경쟁자에 대한 예의였는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라는 단어 하나가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리더십의 표현으로, 일부는 인간적 유대의 신호로, 또 일부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읽었습니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순간부터 이야기는 급격히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있었는지 빛과 각도의 착시였는지 혹은 과장된 전달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였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는 표현은 여러 증언에서 공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장면은 곧 결단회상 혹은 감사라는 상징으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문이 커질수록 분석은 두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전술, 다른 하나는 상업입니다. 만약이라는 가정 아래 두 선수가 같은 팀에서 공존할 경우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침투와 마무리 공간 창출과 압박. 동시에 브랜드, 가치, 글로벌 팬덤 중계권과 스폰서십 이야기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정 위의 가정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논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누군가를 봤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장면을 둘러싼 해석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선언이 아니라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 그 시간에 그 장소였을까? 왜 그 반응이었을까? 축구의 역사는 종종 이런 질문들에서 시작됐습니다. 한편 미국 LA 베벌리 힐스의 최고급 호텔 로비.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핵심 인사들만 초청된 비공개 스폰서십 설명회 현장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일본이 자랑해온 야구의 상징이 아닌 한국 축구의 캡틴을 만나기 위해 1시간 넘게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요타, 소니 그리고 글로벌 패션 기업들까지. 이들이 기다린 사람은 오타니 쇼헤이의 에이전트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의 에이전트였습니다. 이 장면이 미국 파파라치의 카메라에 포착되는 순간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닌 경제 문화 권력 이동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왜 일본 기업들은 자국의 영웅을 두고 한국의 선수를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였습니다. 유출된 글로벌 마케팅 보고서들에 따르면 오타니 쇼헤이는 일본과 미국 야구 팬층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지만 유럽, 남미,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인지도 확장이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다릅니다.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세계 공용어이며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미 런던, 마드리드, 밀라노, 상파울루, 자카르타까지 동일한 무게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일본 재계의 선택은 냉혹했고 그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손흥민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광고판이 되었고 오타니는 특정 시장에 국한된 스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려지는 데에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 스포츠 기자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일본 대기업 회장이 손흥민 측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장면을 봤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이다. 이 한 문장은 일본 사회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격앙되었고 일부 기자들은 직접 임원들에게 왜 자국 스타를 외면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더 큰 충격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기업입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야 합니다. 이어진 말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유럽에서 야구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전 세계에서 팔립니다. 이 발언은 일본 네티즌들에게 단순한 분노를 넘어 상실감과 체념을 안겼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자조 그리고 인정이 뒤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손흥민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됩니다.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은 순간 미국 스포츠 산업의 지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LAFC 공식 채널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의 신규 팔로워를 끌어모았고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것을 영입이 아닌 경제적 충격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길을 열자대 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아시아나항공. 이 두 이름이 동시에 LA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대차가 LAFC의 경기장 네이밍 스폰서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아시아나는 구단과 초대형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 계약이 아닙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 항공, 노선관광 유니폼 콘텐츠 중계권까지 모든 흐름이 하나의 이름을 중심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수를 영입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의 국가 브랜드를 들여온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선수가 움직이면 글로벌 자본과 산업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언론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미국 언론은 손흥민의 경기를 바꾸는 선수가 아니라 시장을 바꾸는 존재로 정의하기 시작했고, 일본 언론은 침묵과 격앙을 오가며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팬들 역시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정황과 해석의 조합입니다. 공식 발표도 확정된 사실도 아닙니다. 다만 축구의 세계에서 변화는 늘 조용한 장면에서 시작됐고 사람들은 그 조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포옹이 단순한 인사였을 지새로운 시대의 신호였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살라의 표정이 감정의 순간이었는지 오해의 결과였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장면이 많은 질문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스포츠 월드 TV는 확인 가능한 순간이 올 때까지